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전선 오늘도 무려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정말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음봉은 페이크다. 그러니까 바로 다시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이 오늘의 급등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죠. 왜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전혀 이 이탈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덜컥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의 이 상승 흐름을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보시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탈을 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정확히 지켜냈죠. 우리가 이 대한전선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그 이유가 주가가 이 맥점 분봉을 안 깨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유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각도가 나고 그러니까 현재도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운전선도 어때요? 오늘 밴드에 터치를 하니까 강하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고가를 높여주는 이 양봉이 발생한 겁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이 대한전선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이 양봉 하나만큼 제가 확실히 다 챙겨드린 겁니다. 시원하게 수익 난 만큼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각도가 점점점 가파라지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팔아야 되냐? 저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이 고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대한전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짚고 들어가면 대한전선은 제가 이 맥점 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최초 바닥 라인에서부터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오는 이 상승 구간에서도 절대 한 주도 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전혀 이탈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너무 자주 목격을 했죠. 자, 제가 최근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한강통신도 똑같은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나서 7,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랐고요. 자,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우건설 역시도 똑같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서 유지가 되더니 이것도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거는 시총이 1,100조가 넘어갔네요, 벌써. 1,000조가 넘어가는 이 SK하이닉스도 즉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이 맥점을 타고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대한전선도.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홀딩에 대한 이 조건값이 없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상승을 즐기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죠. 제가 매수도 말씀드리지만 이 홀딩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과열입니다. 과열인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과열에서 뭐를 만드니까 과열을 또 부른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는 이런 흔들기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면 흔들잖아요. 상승을 하면 흔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더 높은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의 음봉 정도, 그러니까 잠깐의 눌림 정도는 우리가 세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견뎌야지만 그 뒤로 더 높은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디니까 어떻습니까? 고점 갱신을 또 하죠.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이 가운전선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고 세력주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자고요. 네, 얘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려드린 거냐면 자,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고 눌림이 나올 때부터 언제예요? 이때부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밴드를 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결국 그 세력들이 목표한 거는 바로 이 과열이라는 겁니다. 과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풀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권에서 이러한 흔들기의 과정을 견뎌야지만 더 높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을 알더라도 정말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바로 하락에서 나오는 그 공포만큼 올려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 실현에 대한 이 욕구 역시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하나의 욕구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심리를 역행을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공포가 왔을 땐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정말 이 시세가 시작이 됐을 땐 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을 견뎌야 시세를 먹을 수가 있다. 그걸 잡아주는 게 이 맥점 분봉이란 겁니다. 자, 그럼 전력주들 한 번씩 다 보자고요. 자, 대한전선도 유지를 하면서 현재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대원전선도 어때요?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세력들이 딱딱 지키는 가격 보이시죠? 자, 일진전기도 지금 상승을 만들고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 자, 왜 전부 횡보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전력주들이 전부 횡보를 할까? 즉, 이 과열권에서 지금 또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즉, 이 횡보 이후에 정말 이 클라이막스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을 치는 양봉이죠. 현재 이 전력 테마주 성격을 띠고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히죠.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 다음보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명심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력주들 상당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파동으로 봐도 1차와 2차와 현재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클라이막스 이 3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3차는 말 그대로 이 클라이막스 파동은 마지막 상승 구간에 나오는 피날레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건 이제 과열이지만 초과열은 올 수 있다. 하지만 거기가 매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자리일 뿐 매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이 상승의 끝자락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급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우린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딱 다음 주에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이 클라이맥스가 나오더라도 거기서는 일부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 뭡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는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때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 시초가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 맥점 분봉에 대한 흐름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제가 말하는 그 슈팅이 나오면 그 과열의 꼭대기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게 안 나오고 깨지는 이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그때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적지 않게 오른 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 전부 다 과열의 신호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시그널이 깨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유지가 되고도 있지만 이 슈팅이 나오면 왜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